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요즘도 날씨가 제가 있는 곳에는 지금 영하권, 영하 5도, 4도 뭐 이 정도 돼요. 그래도 뭐 16도, 15도까지 내려갈 때보다는 조금은 포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체감 온도가 굉장히 춥죠. 오늘은 제가요. 요렇게 다육이들 제가 뭐 오늘 돌보는 하엽 정리할 아이들, 물 챙겨줄 아이들 몇 명 하고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약병을 이렇게 갖다 놨답니다. 오늘은요. 이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의 종류나 약의 이름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살충제, 살균제, 뭐 칼슘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두 개씩은 구비를 해놓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2, 3년, 3, 4년 다육생활을 하신 분들은 웬만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보자용이에요. 초보님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님들께서 이 방제를 하거나 뭐 칼슘제를 주거나 영양제, 목초액 뭐 이런 거 줄 때 희석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약을 희석하는 방법, 주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슘제를 주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농장에서는 살균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깍지벌레가 출몰한다는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을 치는데 약을 쳐야 되는 거 하고 뭐 그런 거는 아시고 계세요. 근데 약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쓰는 약제가 있고 희석을 하지 않는 약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희석을 하지 않는 약제 같은 경우는 편한데 가격이 조금 비싸고 또 이렇게 희석을 해서 써야 하는 이런 약제를 조금 다육이 숫자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희석을 해야 하는 원액제를 사서 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면으로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구비를 해놓으면 정말 몇 년 정도 써요. 가정집에서는 크게 농사 짓지 않는 이상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약 희석 비율, 약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단위예요. 리터, 밀리리터, cc, 그람 뭐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런데 저도 제 나이 정도 되면 예전에 다 알았던 거라 하더라도 지금 아이들 약을 희석할 때 그런 영문으로 된 거나 뭐 그런 단위 같은 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서 1ml의 양이 얼마더라? 1cc가 얼마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예전엔 다 공부했고 알았던 건데 나이가 먹고 일상생활에 내가 접하지 않다 보니까 까먹어요. 그래서 이 희석 비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보통은요, 처음 다육이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농장이나 화원에 가서 이렇게 생긴 스프레이형, 저도 뭐 30개, 50개 그렇게 키울 때는요, 요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요런 거는요, 농장이나 꽃집, 화원,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팔아요. 요런 거를 구매를 하시면 물을 희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사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빈 병이에요. 예전에 병이 제가 찾다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걸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하나 병증이 생겼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할 때 비상용으로 이렇게 하나씩을 두고 쓰긴 하는데요. 이거는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냥 맞바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쓸 수가 없냐 하면은요. 양이 얼마 안 돼요. 요거를 한 병을 뿌리면 뭐 한 50개? 뭐 이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숫자가 되다 보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게 가격도 비싸고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보통 뭐 100단위, 200단위가 다육이가 된다 하면 이거 뭐 3병, 4병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육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원액제 약을 쓰게 된답니다. 분홍색 병은 살균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 녹색병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뭐 딱히 보편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약도 있어요. 약병마다 약간은 다른데 대부분 그래요. 분홍색은 살균제, 녹색은 살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의 비율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 약재, 약물을 보면은요, 투명해요. 약물이 이렇게 투명한 약이 이렇게 있고요. 또 투명하지 않은 뿌연한 우유 빛깔의 이 약물이 있어요. 이 약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빛깔이 우유 빛깔이에요. 제가 약이다 보니까 지금 병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 우유 빛깔이죠. 투명하지 않죠. 근데 요거는 보면 투명해요. 요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요. 요렇게 투명한 약재, 이건 친환경제도 있고 농약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약재는 다육이 얼굴에 얼룩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룩이 남지 않고 그 대신에 효과는 조금 미미해요. 그래도 가정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이것도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요 우유빛깔 요런 거는요, 약의 효과는 이 투명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약의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요, 다육이 얼굴에 얼룩이 남아요. 이렇게 우유빛깔이 있고 하얀색 액체로 된 거는 다육이 얼굴에 얼룩이 남기 때문에 그 얼룩이 지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효과는 더 약간 높아요. 저 같은 경우도 또 항상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약재, 약큰이라고 해요. 약의 흔적이죠. 약큰이 남지 않는 투명한 액체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투명한 게 있고 가루로 된 게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양제도 그렇고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어떤 게 좋으냐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약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왔다 하면 웬만큼 효과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제 같은 경우는 별반 상관이 없지만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육이한테 한 번 뿌리거나 두 번 뿌리거나 하면 이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약을 계속적으로 쓰시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약은 돌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약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요것도 살충제인데 저것도 살충제예요. 자, 아까 보여드린 이 녹색병 요것도 살충제입니다. 이렇게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구비를 해놓고 돌아가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놓고 쓰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돌려서 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약을 섞어서 써야 되는데 이 얼만큼 섞는지 물에 어느 만큼 사용을 해야 다육이들에게 해가 없이 이 약해도 있거든요. 약으로 인한 피해도 있어요. 꼭 화상 입은 것처럼 생장점이나 입장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용량용법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데 이 용량용법의 표기가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글씨가 진짜 작습니다. 그리고 보인다 하더라도요. 보통 리터, 밀리리터, 여기도 10ml라고 써있죠. 1리터, 뭐 이런 밀리리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cc, 그램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예전에는 알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헷갈린다. 그래서 병 포기를 보고 용량요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적힌 대로 해석을 해서 쓰면 되는데 병을 봐도 잘 몰라요. 글씨가 보여도 잘 몰라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다육이는요, 이 농약이나 살충제,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전용, 요즘은 다육이 전용이 따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표기는 똑같아요. 헷갈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채소, 작물 위주로 나오는 약을 다육이한테도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다육이는 등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희석 비율이 다른 농작물이나 과수, 나무 이런 거에 비해서 희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과수를 500대 1로 쓴다 하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0대 1로 그렇게 씁니다. 1000배 1. 그리고 병증이 왔을 때는 500배 1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 500배 1, 1000배 1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와가지고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생수병이에요. 우리 흔하게 먹는, 멀리서 잡을게요. 흔하게 먹는 생수병이 1.8리터 아니면 보통 2리터짜리죠. 요 2리터짜리 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병에 보면 뭐 2리터에 1리터에 1000분의 1이다 하면 1ml예요. 1ml인데 1리터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시면 참 좋죠. 이게 스포이드라는 거예요. 스포이드, 이 계량을 재는 거거든요. 액체를 계량할 때 쓰는 건데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데 우리 집에 이 계량기가 없다. 계량기가 없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거요 어디서 사냐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쿠팡이나 그 자파상 뭐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판매를 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눈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기를 해놨죠. 요 눈금 하나가 1ml예요. 눈금 하나가 1ml인데 1ml의 단위는 1cm의 직사각형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cm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1cm 정도의 정사각형의 부피가 1ml랍니다. 그 1ml가 아주 작아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요만큼도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이 스프레이가 없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을 이렇게 조금 줄여서 자, 제가 색깔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초액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농약 같은 경우 색깔이 잘 안 보여가지고 스포로이드에 따라도 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우선 이 목초액도 많이 사용하시죠. 목초액은 평상시에 이것도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 다육이 물 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자,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자, 이렇게 목초액을 땄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눈금 4개 반 정도 땄어요. 정확하게 계량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보면 검정 표시돼 있는 만큼 숫자를 단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2리터 생수병을 하기가 힘들어서 요 작은 걸 갖고 왔어요. 요거는 500ml짜리예요. 생수병의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생수병 하나에 2리터에 1000배 1이면 2ml예요. 2ml. 눈금 2개예요. 요 눈금 2개만큼.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에 눈금 2개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눈금 2개, 요 스포이드가 없어서 눈금 2개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요 병뚜껑 요거 있죠. 이게 2리터짜리 생수병 병뚜껑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그만거든요. 그거를 놓고 제가 2리터만 따라 볼게요. 자, 눈금 2개. 지금 제가 4리터 정도를 따랐는데요. 요 반 정도 남겨놓고 요렇게 따르면 자, 요만큼 따랐어요. 그러면 요게 생수병 뚜껑의 반 정도 돼요. 반 정도가 2ml예요. 2ml가 생수병 뚜껑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요 2ml가 아까 보여드렸던 2리터짜리 생수병. 2리터짜리 생수병에 요 반 뚜껑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 뚜껑. 근데 요거는 예방 차원이에요. 우리가 방제할 때, 깍지가 생기기 전에 방제할 때 1000배 1로 회석을 해요. 그런데 병증이 깍지가 생겼다. 이미 깍지가 보인다. 그럴 때는 이 2리터 생수병에 4ml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0배 1 기준이에요. 4ml면 이 병뚜껑 하나를 넣으시면 되세요. 병뚜껑 하나. 그래서 밀리리터, cc 뭐 이런 거 cc나 밀리리터는 단위가 기호가 다를 뿐이지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기 때문에 cc나 밀이나 병뚜껑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나 밀리리터가 얼마인지 몰라. 1cc가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는 자, 생수병 하나 2리터짜리에 요 병뚜껑 반이 1000배 1이에요. 그리고 500배 1은 2리터짜리 생수병에 병뚜껑 하나가 500배 1입니다. 그거를
병이 생겼을 때 깍지가 보일 때는 병뚜껑 하나를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다육이를 예방 차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한 번씩 예방을 해주잖아요. 그 예방을 할 때는 이 병뚜껑으로 보통 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양을 가늠해서 굉장히 연하게 타는 것 같아도 약성이 독하기 때문에 이 화초나무에는 효과가 그 정도로 희석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보통 500배, 1000배의 가늠을 못 해가지고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엄마들 그렇죠. 뭐 2리터니까 뭐 소주잔 한 잔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대충 그냥 짐작으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다육이에게 약해를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용량요법을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단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어려워요. 이걸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터득을 한 것 뿐이죠. 그런데 제가 요거 5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초액은요 조금 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보통 농약이나 살균 살충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보통 매니아님들도 용량 계량기로 정확하게 안 재요. 안 재고 목초액만큼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게 색이 새카맣거든요. 원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500배 1로 희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희석해서 나오는 거지만 희석 비율은 마찬가지예요. 1000배 1이나 500배 1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탁해서 하는데 이렇게 연하게 색감이 보이죠? 약간 노른빛으로 보이죠? 이렇게 연한 보리차 우리다 만만큼 이렇게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초액을 희석할 때는 기억하시는 게 연한 보리차 색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육이들에게 물을 이렇게 겨울에 뿌려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약간의 살충 효과, 예방 효과예요. 병증이 죽지는 않아요. 예방 효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직접적으로 약을 사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제나 살충제나 1000배 1, 500배 1 그렇게 써있다 하면 2리터짜리 생수병에 1ml예요. 1ml 2ml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데 밀리리터 단위로 하면 힘들으니까 살충제 등 살균제 등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완전히 나는 뭐 양을 뭐 소주잔 하나 종이컵 하나 섞어라라고 돼 있는 약병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약병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이 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박스가 더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한 15개, 20개의 양,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써본 경험의 약 종류 중에서는 거의 500배 1, 1000배 1이 많았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비율로 적혀 있는 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평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리터짜리 생수병에 병뚜껑 반, 그게 예방이고요. 또 병이 보였을 때, 벌레가 보였을 때는 2리터 생수병에 병뚜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죠. 그 정도의 희석 비율이에요. 근데 그 정도에서 이 병뚜껑에서 뭐 조금 더 해도 되고 조금 덜 해도 돼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병뚜껑 하나인데 소주잔 한 잔을 넣는다 하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만약에 많이 난다면 다육이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반을 타셔도 괜찮고 병증이 안 와서 예방이라 하더라도요. 병뚜껑 하나 타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써본 경험으로는 다육이들한테 그렇게 약해를 입은 적이 없답니다. 예전에 제가 모모카금이 약해를 입었다고 한번 했잖아요. 이 종류 중에 아주 약하거나 어리거나 다육이들이 좀 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개, 200개 약을 칠 때 어쩌다가 하나씩 약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이 고여가지고 그럴 때가 있기는 있는데 희석 비율만 정확하게 한다면 웬만하면 약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이 약의 양, 비율의 양 그것만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액체로 된 거, 액비로 된 거는 그렇다. 원액이라든지 뭐 아니 스프레이든지 뭐 액은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약을 사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얻었든지 사든지 간에 가루로 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 가루는 대부분 그람으로 표시를 하죠. 그람. 몇 그람. 근데 이 그람도
정확하게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뭐 조미료 같은 거 넣을 때 100g, 뭐 200g, 3g, 2g 뭐 이런 거 단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요 수저 보세요. 이게 이 칼슘제인데요. 칼슘제 속에 들어있는 수저예요. 보통 이렇게 약 수저가 들어있죠. 근데 요게 3g짜리랍니다. 3g짜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2리터 생수병, 이 생수병을 기준으로 해서 1.5g 정도 넣거든요. 보통 4리터에 222.5, 0.25g을 넣는 거니까 요 수저로, 약 수저로 살랑살랑 반 수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가루로 나눈 거는, 그러니까 요구르트 떠먹는 수저 있죠. 그걸로 깎아서 한 수저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 제가 비율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3숟갈까지 넣어본 적 있어요. 근데 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한 수저 넣으라겠는데 2개 넣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요거 하나 넣으라고 했는데 밥 수저로 하나를 넣었다. 그러면 차이가 많겠죠. 그러면 칼슘제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희석 비율을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되세요. 가루는 요구르트 수저 하나. 자, 그렇게. 그리고 액비로 되어 있는 거는 2리터 생수병 병뚜껑, 반 뚜껑이나 한 뚜껑이나 그렇게 희석을 해서 생수병에다 아예 어려우면요. 내가 물통에 분무기가 압축기하고 2리터짜리가 사면 좋은데 2리터짜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약을 타려니까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2리터 생수병에다가 2ml를 넣고 2ml면 병뚜껑 반이라고 했죠. 아니면 4ml를 넣어요. 4ml면 병뚜껑 하나예요. 그 4ml를 병뚜껑 하나를 넣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섞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분무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작은 거는 요거 반만 들어가겠죠. 큰 거는 이거 2개는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타가지고 그 물병을 채워서 다육이들에게 살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약 종류가 많죠. 약병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다 500배 1이나 1000배 1로 써 있어요. 이런 영양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500배 1이나 1000배 1. 거의 요렇게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를 써보는데 요 종류 중에 다 그래요. 다. 그 예외가 있었던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은 보편적으로 양이 그렇구나라고 가늠을 하고 지금은 병뚜껑 하나 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짐작으로 그냥 스포이드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스포이드도 눈금에 정확하게 재지 않아요. 뭐 조금 더 해도 되고 조금 덜 해도 돼요. 그 정도의 오차는 괜찮아요. 아주 크게 나는 오차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괜찮답니다. 크게 저는 한 번도 해가 별로 없었어요. 어쩌다가 하나 모모카금이 약해를 잘 입어요. 그거 한 번만 약해를 입었고 다른 거는 약해를 입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이 아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다육이가 50개 미만이다 하면 요거 사서 쓰세요. 요거 사서 그냥 분무해서 희석하지 않고 그냥 맞바로 뿌려도 되는 거예요. 요거 균제 있고 또 충제 있고 따로 있어요. 살충제 주세요. 살균제 주세요. 해서 개수가 많지 않으면 요거 쓰시고 또 희석 개수가 많아서 희석한다 하면 그렇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제가 써본 약 중에 거의 500배 1, 1000배 1 다 그랬어요. CC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병뚜껑을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단위가 어려우신 분들 그 정도의 양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장 길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립스틱 군생이에요. 사두죠. 사두. 이 아이 오래됐어요. 외두짜리는 제가 올 여름에 보냈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외두짜리가 하나 데려올 거나 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자, 이거는 파스텔이랍니다. 달달 묵은 파스텔이죠. 파스텔이 물이 들으면 이렇게 빛깔이 아주 예뻐요. 아직까지는 추운 겨울인데 베란다 안에서 그럭저럭 유지를 잘 하고 있답니다. 자,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 양진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즘 요 아이가 예쁘다 소리를 많이 하세요. 투나잇이랍니다. 투나잇 빛깔이 예쁜데 오늘 농장에서요 다육이 창 종류 2개가
무릎이 와서 무너져 내렸다 하고 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뭐 다육생활 하다 보면 아파서 무너지는 아이도 있고 병이 생기는 아이도 있고 벌레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방을 못해서 병증이 왔다 하면 치료해가면서 뭐 치료했는데 다육이가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